네, 오늘 리뷰는 엄브렐라 아카데미입니다. 올해 7월 31일에 시즌2가 나왔습니다. 오늘은 시즌1과 시즌2를 같이 얘기해 보겠습니다. 시즌당 10개의 에피소드로 이루어져 있고요. 넷플릭스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같은 날 태어난 7명의 신비한 초능력의 아이들. 우리는 그들을 엄브렐라 아카데미라고 불렀다. 일단 결론부터 말하자면 뭔가 많이 하기는 하는데 그 정도로 재미가 있지는 않다. 일단 주요 인물들이 많아요. 7명의 엄브렐라 아카데미에 엄마, 아빠, 포고, 그리고 커미션, 그리고 과거 이야기, 엮인 이야기들이 너무 많은데 제대로 소화를 하지 못했습니다. 많은 이야기들을 하려다 보니 결국 모든 이야기에 집중하지 못하는 그런 전형적인 상황인데요. 그래서 그런지 보는 게 쉽지 않습니다. 상당히 지루해요. 제가 원래 지루함을 잘 못 느끼는 사람인데 이거는 보다가 이거 진짜 지루한데?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좀 오랜만에 느낀 느낌이랄까? 제 생각에 은근 보다가 그만두기 쉬운 그런 드라마인 것 같고요. 그래서 중요한 얘기가 뭐냐? 5를 중심으로 종말을 막는 게 제일 중요하겠죠. 그 전에 각자의 이야기를 하면서 각자의 능력도 보여주고 그와 동시에 커미션의 등장과 바냐가 알고 보니 능력이 있었다는 반전까지 이걸 동시에 다루려다 보니 그냥 딱 봐도 투머치하죠. 그래서 종말이라는 사건에 대해 집중이 흐트러질 수밖에 없었고 그러다 보니 종말의 필사적인 5를 제외하고는 다른 인물들은 붕 뜨게 되고 얘네 지금 뭐 하는 거지? 종말을 막기는 하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어느 정도 변론을 해주자면 엄브렐라 아카데미는 좋은 교육 환경에서 자라지는 못했죠. 다들 어디 하나씩 문제가 있고 서로 사이도 안 좋아요. 그래서 서로 한 자리에 모이는 것도 힘들었죠. 그래도 좋았던 건 커미션 인물들이 나름 매력적인 인물이었다는 거예요. 특히 시즌1에서는 헤이즐이 저는 좋았는데 마인드헌터에서 나온 배우로 목소리를 듣자마자 이 사람 커미션으로서 명령을 따르기보다 자기가 지금 해야겠다 싶은 걸 하는 애그니스와의 모습도 정말 보기 좋았고요. 레너드 피보디의 연기도 좋았어요. 처음 나올 때부터 뭔가 수상하더니 역시나 였습니다. 시즌1을 전체적으로 정리를 하자면 일단 멤버들의 속개가 주로 이루고요. 바냐의 반전 능력 공개, 커미션의 존재, 전체적으로 5 혼자서 고군분투하는 모습, 그리고 올 클린을 시켜버리고 시즌2로 갑니다. 여기까지는 그래, 그럴 수 있어. 그리고 나서 시즌2를 보는데 달라진 게 없어요. 시간대만 과거로 갔을 뿐 똑같습니다. 1960년대 댈러스로 흩어진 멤버들, 과거로 감으로 인해 생기는 새로운 이야기들, 또다시 모이는 멤버들, 그리고 또다시 막아야 하는 종말, 그리고 또다시 홀로 고군분투하는 5의 모습까지, 그리고 또다시 핸들러와의 거래를 하는 5. 이거 완전 시즌1을 다시 보는 듯한 느낌이 안 들 수가 없었어요. 그래도 시즌2는 5와 5의 만남, 중간에 루서가 껴서 재밌는 장면이 연출되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전체적으로 보면 불필요한 장면들이 많았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클라우스는 분명 매력적인 캐릭터는 맞는데 이야기의 흐름에 너무 지나치게 방해가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할런이 폭주를 하는 장면, 얘는 대체 무슨 의미일까? 바냐의 인공호흡으로 능력이 전이된 거,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왜? 라는 의문이 들더라고요. 마지막에 할런의 능력이 조금이나마 남아있는 걸 보여주는데 이게 무슨 의미일지 나중에 할런이 무슨 역할을 하기라도 하는 건가? 그렇다기엔 1960년대 댈러스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핸들러의 딸인 라일라가 갑자기 시즌2에 나오는 것도 좀 뜬금없었어요. 엄브렐라 아카데미가 1960년대 댈러스로 갈 걸 미리 알고 있었고 거기에 라일라를 심어놨다? 좀 오바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라일라가 혼자서 엄브렐라 아카데미를 다 상대해나는 장면은 라일라 뭐 이리 사기캐지? 이런 생각이 들었고 근데 그런 라일라가 너무나도 쉽게 엄브렐라 아카데미의 일원이 되었다. 우리 같은 날짜에 태어났어. 우린 가족이야. 그리고 마지막에 5가 죽어가는 와중에 각성을 해서 시간을 돌리는 것도 전형적이죠. 위기의 순간에 과거를 떠올리고 각성한다. 너무 안 좋은 점만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아무튼 엄브렐라 아카데미는 엔터적인 요소가 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매력적인 스토리를 만들기보다 매력적인 캐릭터를 보여주려고 하는 느낌.
엄브렐라 아카데미가 좋아 보다는 5가 너무 매력적이야 뭐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멤버들의 이야기를 다양하고 많이 하려고 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시즌2를 보니까 시즌1이 더 괜찮았던 것 같아요. 나름 흥미진진했어요. 그리고 5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죠. 17살의 배우이며 싱어송라이터. 엄브렐라 아카데미에서 5의 존재감이 너무 큽니다. 스토리의 판 자체를 5가 이끈다고 볼 수 있고요. 아무래도 능력도 시간 관련이기도 하고 극 중에서 시간여행을 다녀와서 몸만 그대로고 나이가 제일 많다는 설정인데 되게 잘했어요. 흠잡을 데 없는 것 같습니다. 5라는 캐릭터 자체가 매력 덩어리입니다. 돌로레스랑 얘기하는 것도 재밌고 저는 5가 흥분하거나 그럴 때 어깨를 뒤로 쭉 빼고 얘기하는 장면이 기억에 남더라고요. 5의 복장도 인상적이고요. 그리고 또 특이한 건 커미션이라는 단체의 존재인데 다른 시간물에서는 보기 힘든 그런 소재죠. 시간대를 관리하는 단체라. 시즌1과 마찬가지로 시즌2도 커미션 배우들의 매력이 넘칩니다. 시즌2에서도 스칸디나비아 3인방을 저는 되게 괜찮게 봤는데 동생이 죽고 배로 떠나보내주는 장면에서 절규하는 장면이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대신 핸들러는 시즌2에서는 좀 아쉬웠던 것 같고요. 그리고 AJ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AJ는 뭔가 큰 역할을 할 것 같았는데 뭐 전혀 그런 게 없었고요. 그리고 이제 엄브렐라 아카데미 빼놓을 수 없는 특징은 바로 노래인데요. 극 중에서 정말 많은 노래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저는 해피투게더랑 히트 오브 모멘트 이 두 개가 저는 괜찮았고요. 지금도 가끔 심심할 때 노래를 찾아 듣고 합니다. 그리고 시즌3는 뭐 어떻게 될지 전혀 모르겠네요. 이번엔 스페로우 아카데미가 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엄브렐라 아카데미 뭔가 대단한 얘기를 할 것 같지만 뭐 없다. 나중에 뭐 보여주나 싶지만 뭐 없다. 그래도 노래는 좋았다. 드라마는 좀 아쉽다. 캐릭터는 나쁘지 않다. 시즌1이 그래도 시즌2보다 낫다. 네, 오늘 리뷰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